누군가가 중학생들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 넘는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알아요? 네. 그 형은 어떤 형이에요? 동네 선배인데 오토바이 그런 거 좀 많이 사기를 치고 저랑 둘이 이제 5시간에서 5만 원에 렌트를 했었는데 뭐 때문에 고장났다고 이러면서 100만 원 줄래 아니면 수리점 가서 이거 견적을 떼어올까 이러면서 계속 협박을 했었어요. 이 학생은 다른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형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그 형들이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냥 전국에서 다 유명해요. 이 동네에서도 유명한데 다른 동네에서도 유명해요. 그냥 형들 친구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 살든지 다 친해가지고 다 친구들이어가지고 일단 어린애는 범죄를 많이 시켰어요. 범죄를. 차나 이런 거 훔치고 이런 거 시켜오고 유인 편의점 이런 거 막 훔쳐오거나 아니면 뭐 그런데 터는 거 이제 계속 그런 거 시켰었어요. 범죄를. 차털이 막 이런 거. 이 80%는 서로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핸드폰 뺏겼던 때가 언제예요? 올해 6월인가 7월인가 아, 얼마 안 됐네요? 그 계좌번호 빌려준 건 그 전에? 5월 엄청나게 많은 게 그냥 5, 6, 7, 8, 9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걱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만나야 돼요. 사실 본인이 안 해야 되는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 놓였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어울리다 보면 형들이 개입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놀면서 형들이 개입되면 그 형들이 보통 범죄 소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피해 학생 보호자들이 지목한 가해 학생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본인은 다른 쪽의 분류의 그 뭐라 그래 불량배라고 해야 돼요? 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이죠. 심각한. 요즘 뉴스나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거에 준하는 못지않은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별도 렌트 포함해서 그 신분증 위조를 하고 사고 팔고 중고 거래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런 쪽 심각한 일을 좀 많이 하고. 특히 아는 동생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걸로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학생들이 저희보다 2살 많은 형들이 제 친구 사촌동생을 괴롭혔었는데 그것들 제 친구가 화나서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랑 저랑 부천역으로 갔어요. 부천역에서 만났는데 걔네들이 먼저 싸우자 해서 다시 싸우는데 이제 걔가 한 대도 못 때리고 맞다가 기절해요. 구급차 실려갔는데 그 다음날 기자분들 오셔서 그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구호 처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6개월 이하의 소년원 생활로 10단계의 보호 처분 가운데 두 번째로 강력한 처벌입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보호 처분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육호를 찍히기 전에 나가서 정말 조용히 살아야겠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육호 딱 퇴소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들떠버리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 애들 만나면 돈도 써야 되니까
뭐 애들이 하는 문제에 또 막 관심 가지다가 어쩌다가 또 말총하고 연루되고 좀 그런 게 제일 많아.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 애들이 문제를 조사를 시켜 정말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때 심사원에서 몇 호를 받았다 그랬죠? 4주 받고 들어가서 처음에 9호 받았었는데 부모님이랑 저랑 지금 딱 길어갖고 1, 2, 3, 5호 받고 나왔어요. 80%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좀 나와라. 선생님 집 앞에 왔다.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 중인 학생입니다. 총정리. 그 다음에 과목별로 다 있지. 기출문제집하고 총정리.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 네, 없어요. 왜? 일자리가 없어? 그냥 머리를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제 생업에 종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네. 네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지. 응? 검정고시 준비도 성실하게 하고, 응? 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40명입니다. 없나 본데. 보호관찰 중이던 중학생이 사라졌습니다. 없나봐요. 전화도 안 받고 없네요.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할머니시죠? 저 보호관찰 담당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저기 집에 왔는데 없네요.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만났어요? 아니요, 어제는 보호관찰소 와서 만났고 오늘 제가 집에 방문했는데 시끄럽죠? 근데 문이 잠겨 있던데. 아, 오늘부터 오늘 나가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호관찰 기피가 지도감독 불응이 되는 거죠.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왔는데 막상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일부러 지도감독을 기피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일 이제 보호관찰 출석하게 했으니까 오늘 외출 제한 지켜보고요.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또 법적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해야죠. 광주 보호관찰소에서는 관찰관 9명이 480명을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 전날에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통해서 그래서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산서. 이 처음에 등록했을 때 외출 제한을 지켰는지 여부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 음성과 등록 음성과 미리 등록해둔 음성과 4, 5, 6, 7, 4, 5, 6 전화 음성이 다르면 무단 외출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제 집에서 뭐 어머니나 할머니가 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목소리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출석을 하게 된 친구도 지금 연휴 동안 10월 초순에 연휴 동안에 이제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연휴 기간이었잖아. 어디 나갔었어? 밤에 3일 연속 전화를 안 받았어. 하루에 자다가 나쁜 것 같고요. 이틀은 집에 안 갔어요. 그러면 집에 이틀 동안 그냥 안 들어간 거야? 가긴 갔는데 그 시간에 안 가고. 대신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외출 제한 명령은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부과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이 어쩔 수 없어. 지금 오늘 경고장에 나가는 사유는 특별조사상 외출제 명령을 위반해서 경고장을 발부하는 거야. 이처럼 경고가 누적되는 5호 처분 학생은 또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게 6호 처분, 즉 6호 시설 입소입니다. 보통 판사님들이 어떤 판결을 할 때 아이들의 환경을 보고 보호자의 역할이 어떤지, 보호자가 없다면 주변에 이 아이를 좀 세워갈 수 있는 어른은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어떤 보호자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셔요. 봤을 때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는데 소년원에 보내기는 좀 너무 좀 과하다 싶을 때 이런 6호 시설로 위탁 시설에 보내서 이 아이를 좀 잘 돌봐주세요 하는 의미를 보내기도 합니다. 경계에 서 있는 80% 가운데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거 빨리 마셔. 맛있어요. 사랑을 잘 흘리고. 저번에 검사했을 때 5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개가 성병이야. 임질하고 클라미디아라고 나왔어. 이거는 네가 치료하지 않고 내둘 경우에, 방치할 경우에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야. 전 여기서 발견 못했어요. 오랜 기간 내두면은 나팔관이 막힐 수도 있고 나중에는 불임이 될 수도 있고. 저희 40명 중에 39명은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성병이 1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치료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설명하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걸리지 않게 조심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죠, 여기에서. 무슨 약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서 아이들 처방 갔다 온 약이에요. 어떤 약들이? 주로 이제 정신과나 산부인과 관련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는 입소자 40명 가운데 5명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약 성분을 봤을 때 보면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이제 이런 성분의 약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약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 동의하에 처방전 받아가지고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가고 있고요. 현재 이 시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밥 먹은 사람 약 먹으러 와. 밥 먹은 사람 약 먹으러 와. 이거 끊었으면 좋겠어요. 약 먹으면 막 일단은 먹어. 이 초록색 약을 너 꼭 먹어야 되는 거야. 먹고 너의 증상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알았지? 말이 어눌해 찍을 거예요. 줄 서, 뒤로 줄 서. 줄 서 주세요. 이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소자는 20명, 20%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주시고 네. 먹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약을 이렇게 뒤로 빼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약을 가지고 뭐 다른 아이들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복용을 한 번에 한다거나 또 여기 저희가 뭐 보시면 혀 안도 확인을 하고 물컵도 확인하잖아요. 네, 물컵에 가끔 그냥 먹는 척하면서 물컵에 뱉어서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혀 밑이나 이런 데 숨겨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우울증, ADHD, 행동불안장애, 뭐 이런 기타 등등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면 3년? 4년? 거의 다 됐죠. 약 먹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약을 안 먹으면 살짝 판단력이 좀 떨어져요. 집중력이랑.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날에 약을 한 2일치 안 먹었는데 그날에 어떤 형이 갑자기 저보고 뭐 돈이 없었는데 제가 뭐 돈 받아 범죄를 하자 그래요. 그럼 저는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맞는 판단인가? 아닌 판단인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화학적 거세와 같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아이들은 치료, 즉 의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 처분이 의료 선언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재범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육호 시설에서 잘 케어할 수 있으면 가장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얌전하게 또 공동체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ADHD랑 불안장애랑 수면요도제 이렇게 약을 먹고 있었는데 충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판사님이 치료 처분 내리셔가지고 치료 다녀왔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낮은 육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병적인 건,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은 없는데 수면유도제의 약 성분을 좀 올렸었는데 다음날까지 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구타한 친구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역시 치료, 오늘도 또 약기운 때문에 누워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려서 그동안 화를 못 참고 좀 잠결에 구타를 한 것 같아요. 저녁에 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와가지고 부모님 욕을 갑자기 하는데 화가 그때는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했더니 또 욕을 더해서 2차적으로 하라고. 몇몇 애들은 약을 먹어도 그걸 이겨낼 정도로의 막 감정폭이 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얘는 육후시설에 오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럴 경우. 근데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확하게 딱딱딱 캐치를 못 하시니까.
저희가 솔직히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면 모르겠는데 그 애가 주변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애들을 다 품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주위 애들 다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에는 내가 이제 성화송 하겠니 말 개인생은 너처럼 중사받는다고 여기다가 찾는 것도 한계라고 그러지. 주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갑자기 뜬금없이 화를 내고 같이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막 삐리 받아갖고 뭐 화를 내고 그러니까 주위 애들이 막 선생님 쟤 너무 이상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곤란하다는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주위에서도 이제 또 걔가 툭 건네면은 뭔가 반응이 확 오니까 더 건드는 거야. 더 재밌으니까 또 어린애들은. 시스템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치료시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다쳤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립정신병원이 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소병동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코로나, 그 다음에 아동 인권의 신장 이런 것 때문에 그 폐소병동이 이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몰리는 데가 소년원 아니면 육고시설 이런 데 몰리는 거죠.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서울 법원 가정법원과 그다음에 인천 가정법원에서 기관장들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 내용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원에서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케어가 안 되니 이제 그 치료시설로 보내겠다. 근데 치료시설은 꽉 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치료시설에서는 얘는 그냥 일반 시설에도 수용할 수 있는 애인데 왜 보내냐 이런 문제들. 보호치료시설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좀 신경을 써달라.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시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판사님이 필로폰을 복용했던 아이들을 보호치료시설에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분리심 상황으로 다시 보내고 이런 해프닝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은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봅니다.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좋은 약들을 잘 처방해서 낫게 해야 되는데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이 약과 비슷하다. 1호 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지 2호 약을 쓸지 7호 약을 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처분을 내리는 건 7호 처분입니다. 7호 처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의 국가기관으로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 따라서 민간 협력병원들을 위촉해서 하긴 하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7호, 8호, 9호, 10호 기관은 법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협력을 해서 현장에 가보면은 모든 소년원에서도 7호 기관 증설에 대한 얘기를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원 처분이 7호 처분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입니다. 나중에 또 나가면 이 학생들이 또 정신질환을 이유로 비행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성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일반 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꾸준히 사례관리를 통해서 병식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사회복지법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ADHD가 있으면 이제 그게 증언이 생활지도원을 더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예산과 이제 그 맞물려야 되는데 예산이 그게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건 못 채워주거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정상적인 어떤 범주로 만들어가서 나아가야 이제 사회 문제가 좀 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뭐 민간단체에다 맡긴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다 그거를 그래서 보니까 그게 다 될 수 있을까,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계점은 많이 있고, 제가 지방자치단체들도 한계점이 있고, 정부도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점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극복할 수 있는가 함께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입니다, 기자님. 저 기억나시죠? 머리 잘랐네. 네. 공 갖고 올래? 지금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이요. 여기 요강원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특수절도, 그냥 절도, 이걸 파서 끄도 잘 안 가고 지금 해가지고. 특수절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 같이 훔치고 하는 게 특수절도. 11명이 동시에 뭐를 훔쳤는데요? 담배하고 빵하고, 근데 좀 말하기 좀 그런데 킨더 초콜릿하고 그냥 좀 먹을 거 하고 담배 그런 거 훔쳤어요. 총 피해 금액은 10만 원. 부모의 방치 속에 가출과 범죄가 계속되자 법원은 유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이 좀 많이 바쁘신 편이었어요? 바쁜 것 같았어요. 치킨 먹는 날인데 안 먹고, 그리고 집에 있는 날이니까 본래 저 자고 있을 때 나가고, 무서워서 밤에 밖에 나가면서 아빠한테 전화하고 아빠가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아빠가 없어졌다고. 7살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생활한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문제는 이 13살짜리 입소자가 사고 뭉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벌한데, 이번에 도전 못 참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 참겠다는 거야? 자기 이거잖아. 그랬어? 말 주니까 해가지고 그냥 하나 가지고 몰려가 던진 것 같아. 지금 분노 조절 약 먹고 있어? 아니요. 왜 안 먹고 있어? 그냥 쌤한테 말하니까 쌤이 제가 고치는 거 같다고. 저 약 아직 그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약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던 거예요. 성지가. 자기 잘못한 걸 모르고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헐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베란다를 건조대를 엎었어요. 누적된 사고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한 달 5일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해주실 거면 확정을 그렇게 해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아버님한테 보내는 것 자체가 좀 저도 사실은 좀 불안하고 사실은 썩 눅눅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통화를 해보면 술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다음날 통화를 한 거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실 정도로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보력이 많이 약하세요. 한두 달이라도 더 데리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축법 소년 나이가 한 살 더 어려지면 이런 아이들이 보호시설로도 더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직원들은 타가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11살, 뭐 12살, 지금도 14살 친구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오면은 정말로 저희가 더 신경 쓸 게 많지 않을까.
모든 부분에서. 중1, 뭐 중2, 더 어리게는 초등학교 6학년? 그 또래 애들이 그 위에 형들에 비해서 좀 지도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리숙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저는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답이 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답답해요. 저도 이런 데서 그러니까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연령을 낮춰서 강하게만 처벌하는 게 맞는 건지. 네. 그렇다고 뭐 저희도 뭐 대안을 만들 수는 없기는 한데 그냥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 외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한, 정확히는 범죄 관련된 그 형사 미성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또는 그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인데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거기에 뭐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면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그것보다 우선 소년들은 보호와 치료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소년원법상 소년원 처분의 기간을 굉장히 늘린다거나 연장이 더 가능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좀 더 보호하고 교육하고 해서 개선시키는 걸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사망한 것도 금방 풀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눈썹이 꽤 살짝 올라가서 가우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센 척하고 나 건드리게 해봐요. 막 이런 느낌, 강한 느낌. 근데 이제 들어와서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어른들 말 눈에 도끼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순한 양이 돼요, 애들이. 정말 그때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있을 때 부모님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알바를 하던 아니면 이 아이들이 만났던 어른들 중에 정말 얘네들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어른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순한 양이었을 텐데 얘네들이 많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보람이 있어요. 내일이랑 울어. 속상. 인사. 박수. 네, 시작하세요. 저는 수원 가정법원에서 왔으며 이곳 나이는 15살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공간은 바리스타이며 이유는 커피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잘 부탁드립니다. 인천 가정법원에서 왔으며 이곳 나이로 14살입니다. 적응 잘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박수.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어떻게 하시고. 아이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잘 살아야 돼. 뭐 대답을 안 하지? 잘 살 수 있어? 보기면서. 잘 살건 6개월 뒤에 연락해. 알았지? 여기까지 산거 생각해서. 좀 나눠줘.